안녕하세요. 유튜브 굿하우스랩 채널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정부의 초강수 규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송도랑 동탄밖에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책으로 송도랑 동탄이 오를까요? 아니면 일산, 파주, 김포 이런 지역들이 오를까요? 왜 정부는 이런 초강수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구, 그리고 경기 남부 주요 도시까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세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집을 사기도, 팔기도, 대출받기도 어려운 3중 규제 체제가 완성된 겁니다. 특히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와 금강구로 불리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같은 서민 실수요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이제 서울 안에서 비규제 지역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꺼내든 이유는 단 하나.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미 2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6월의 대출 규제, 9월의 공급 대책.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버티기와 풍선 효과로 반응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풍선처럼 규제를 피해 자금이 옮겨다니며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뛰어올랐던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그 틈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로 서울 전체를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단계적으로 확대하던 과거 방식은 결국 풍선 효과를 막지 못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넓게 묶어서 완전히 차단하겠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대출 규제의 벽. 진짜 빌릴 수 있는 돈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이제 집값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세분화됐습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내 소득이 많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제는 그 계산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세대출 이자까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 부담이 다른 대출 한도를 깎아먹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았다면 그 이자 약 67만 원이 DSR 계산에 포함돼 다른 대출을 받을 여력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건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 대출 여력을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조치로 하한선이 1.5%에서 3%로 상향됐습니다. 즉, 앞으로는 금리가 더 오를 것을 전제로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같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4%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단순히 몇 천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장을 보면 이제 연립도 예외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 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고급 연립이나 빌라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틈도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의 나인원 한남처럼 아파트와 저층 연립이 함께 있는 단지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즉, 투기성 자금이 B아파트로 빠져나갈 길도 완전히 막힌 거죠. 이번 조치로 과천, 분당, 하남, 광명 등 2023년에 규제에서 풀렸던 지역들이 다시 묶였습니다. 수원, 안양, 용인도 2년 11개월 만에 재지정되었죠. 당시 규제 완화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시장은 다시 한번 규제의 덫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수도권 전역의 투자 환경은 서울보다 낫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멈춘 돈은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은 송도와 동탄으로의 탈출을 예상합니다. 즉, 이 두 도시도 대상이 되지만 이 도시와 같은 수도권 외곽 도시들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막히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송도, 동탄 같은 신도시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에는 이제 갈 곳은 송도랑 동탄뿐이다. 서울은 끝났다. 라는 말이 돌고 있죠. 물론 이 말엔 과장이 섞여 있지만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송도와 동탄은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단기간에 자금이 몰릴 경우 새로운 풍선 효과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번 3중 규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투기적 자금이 집값을 밀어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요자까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면 결국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은 동결 상태로 들어갑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품귀와 거래 단절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층이 사라지면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건전한 시장 회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급격하다 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관망 모드로 돌아서고 거래 절벽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 시장의 현실이 다른 속도로 움직일 때 그 틈에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고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 수요, 그리고 신뢰의 균형이 맞아야만 지속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면 결국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부의 이번 규제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균형의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굿하우스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